안녕하세요. 아잉TV입니다. 아잉TV 데일리 뉴스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뉴스네요. 1조 투자된 베트남 펀드 코로나 복병 만나다. 펀드 최근 1년 수익률 62%였지만 외출 금지 등 강력한 봉쇄 조치로 열흘 새 베트남 지수가 8% 급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베트남 증시가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가는 등 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베트남 정부가 봉쇄 조치를 강화한 여파로 베트남 증시의 VN-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이다. 불똥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입한 베트남 펀드로 튀고 있다. 베트남 펀드는 최근 1년간 수익률이 62.5%로 모든 국가, 지역별 펀드 중에서 가장 높았지만 최근 베트남 증시 급락으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 개선 등 하반기 베트남 증시의 재상승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베트남 펀드에서 급하게 자금을 뺄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초 베트남 VN-지수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7월 12일 기준으로 1296.30포인트, 지난 5월 12일 1269.09포인트와 근접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단에 그 주가가 빠진 모습들도 보이고 있네요. 일주일 새에 마이너스 3.6% 포인트가 하락한 그래프입니다. 베트남 증시 일주일 수익률 마이너스 3.6%, 14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13일 기준 국내 22개 베트남 펀드의 설정액은 1조 264억 원으로 개별 국가지역 단위 투자 펀드 중에서 중국 5조 4,315억 원과 북미 3조 9,287억 원 다음으로 많다. 베트남 펀드는 연초 이후 수익률이 31.5%로 중화권 펀드 38.8%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마이너스 3.6%로 브라질 펀드 마이너스 4.1% 다음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투자신탁 운용의 킨덱스 블룸버그 베트남 VN30 선물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는 연초 이후 수익률이 76%로 높았지만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마이너스 7.4%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 정보 사이트 investing.com에 따르면 지난 2일 1420.27포인트까지 올랐던 베트남 VN-지수는 12일 1296.3%까지 8.7% 급락했다. 지난해 말 1103.87이었던 지수가 6개월여 만에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결정타는 코로나 재확산이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난 1일 545명이었던 베트남 내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13일에는 2187명까지 늘었다. 이창민 KB증권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베트남 증시는 글로벌 증시 중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 위주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봉쇄 조치가 내려지자 투자 심리가 주춤해지면서 VN-지수가 하락한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베트남 주식은 3억 9,475만 달러, 약 4,500억 원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88억 5,278만 달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투자 규모가 많지 않은 편이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글로벌 비즈에서 나온 뉴스네요. 금고사랑 베트남. 국민 69%가 은행 이용 안 한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World Most Unbanked Countries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멕시코 인구 3,690만 명 인구 중에 71%가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베트남이 9,730만여 명의 인구수 가운데 69%가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은행 이용 지수가 높은 퍼센트를 보여주고요.
위에 1등, 2등이 멕시코와 베트남이 1, 2위를 다투면서 은행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영국 은행 리서치 기관이 머천트 머신에 따르면 베트남이 은행 서비스 이용률에 있어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금고를 사랑하는 민족답게 베트남이 은행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인구 비율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4일 베트남 현지 매체 러동에 따르면 2021년 머천트 머신의 통계를 인용해 베트남은 은행 서비스 미접근 인수가 69%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은 금융 서비스 이용자 최하위권에서 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베트남 인구의 69%가 은행 서비스를 아직 이용할 수 없고 은행 계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보급률이 최대 66%에 달한 가운데 거래의 26%가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서방 국가의 경우 현금 지불 비율은 0에서 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의 시민 100%가 금융 및 은행의 상품 및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다. 글로벌 파이낸스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접촉을 피하기 위해 비현금 결제 촉진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 및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사람들의 삶과 비례한다. 글로벌 파이낸스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유엔이 추진하는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 7개는 금융 서비스 접근이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선정하기도 했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컨설팅 회사 EY 글로벌 은행은 저축 및 대출 상품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국가에서 GDP를 최대 14%, 케냐와 같은 주변 경제에서 최대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저소득, 학력 부족 등과 같은 특징이 있으며 계좌 개설에 필수적인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주로 은행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에 사는 경향이 있고 여러 국가에서 소수민족 또는 종교적 소수에 속해 있다. 이 중 여자는 대다수이다. 모로코, 베트남, 이집트, 필리핀, 멕시코는 세계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은 5개국이다. 머천트 머신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경제국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계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한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목록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 1위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은 인구의 50%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는 38%, 동유럽과 구소련 공화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각각 33%와 24%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에서 현금 없는 결제를 촉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개설된 신규 계좌의 수는 모바일 머니 서비스, 핀테크 및 디지털 은행을 제공하는 회사에 의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각 국가들의 과제는 디지털 인프라와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한금융 베트남에서 3년 내 순이익 5천억 달성. 국내 시장 성장 둔화에 해외로 나간 은행에 대한 소식입니다. 41개 현지 지점을 100개로 확대한다. 보시는 그래프는 신한금융 베트남 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 1243억 원에서 2020년 1206억 원, 개설 은행 수는 36개에서 41개로. 신한카드 베트남 역시 19년도 184억에서 20년도 227억 원으로. 신한금융이 베트남에서 연간 순이익 5천억 원에 도전한다.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그 대안을 해외, 특히 베트남에서 찾는다는 셈법이다. 14일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은행과 카드를 앞세워 3년 내 지금 수익의 3배에서 4배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에서 1,000억 원 수준의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는데 3년 안에 5천억 원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신한금융이 베트남 순이익 목표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한금융은 현재 은행과 카드를 앞세워 베트남에서 1,400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 중 해외 기업 투자에 따른 지분법 이익 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깔고 영업으로 순이익 1,000억 원 이상 내는 곳은 없다. 지난해 신한베트남은행과 신한카드 베트남이 각각 1,206억 원, 227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2019년에는 1,243억 원, 184억 원을 기록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베트남에서 지난 2017년 호주 ANZ은행의 베트남 소매금융 사업 부문을 인수하며 외국계 은행 가운데 HSBC 은행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최근에는 외국계 1위 은행을 현지 은행과 본격 경쟁을 예고했다. 현재 41개 지점을 향후 100개까지 늘리며 신한은행의 강점인 디지털을 접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베트남의 카카오톡인 잘롭와 플랫폼 기반 신용카드, 대출 등 전반적인 제휴, 베트남 1위 전자지갑 플랫폼인 모모와 신용대출 출시, 베트남 부동산 플랫폼 무아반 나닷과 모기지 상품 마케팅 및 판매 개시로 베트남 내 디지털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에서 영업망을 갖추고 실적을 내기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지난 2018년 1월 프루덴셜 그룹과 베트남 소비자 금융 회사인 PVFC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듬해 7월 신한 베트남 파이낸셜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인수 전 현금 대출 중심 사업 구조에서 할부 금융 상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 중이라며 철저한 시장 조사를 거쳐 자동차 할부 금융, 휴대폰 가전제품 할부 금융 상품을 인수 후 추가 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출 모집인의 전통적인 대면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가능하도록 지난해 말 아이신한 3.0을 출시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오토바이 할부 금융, 신한카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베트남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에는 한국계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우리은행, KB 하나은행, 농협까지 많은 한국 은행들이 베트남 시장을 보고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익도 많이 증가했다니까 참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은 베트남 연예인들 짝퉁 한국 화장품 판매 걸려도 어때? 라는 소식이네요. 베트남의 유명 연예인들이 한국 화장품과 유사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유명 브랜드를 따라 만들었지만 품질 미달이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제품, 이른바 짝퉁을 홍보한 베트남 유명인들이 줄줄이 대중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부분 가짜 제품을 진짜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본인이 관여한 것처럼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했다. 특히 한류 열풍이 거센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흉내낸 짝퉁 제품을 유명인들이 앞다퉈 팔다가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연예인과 모로세로 일관한 연예인들이 대비되고 있다. 14일 베트남 현지 매체 이에원 등에 따르면 최근 품질 미달 제품, 원산지 및 용도 불명 건강식품의 광고가 베트남 연예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익만 생각하고 광고를 해주는 연예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산업이 고성장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일부 회사와 브랜드들이 질 낮은 제품 판매를 통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 특히 베트남 연예계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많은 베트남 연예인들이 식품, 화장품 등의 과도한 광고로 연이어 지탄을 받아 주목됐다. 이 중 일부 연예인은 광고하는 제품을 사용한 적은 없지만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마치 사용한 것처럼 가짜 대본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들이 SNS 기반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문제이다. 허위 광고라는 사실이 드러나도 게시물을 삭제하고 침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중에게 사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가수 득푹은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브랜드를 광고하다가 일이 터졌다. 해당 브랜드의 제품 품질이 불량하다는 항의가 소비자들로부터 쏟아지자 곧바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침묵했다.
미스 베트남 마이 푸엉 투이는 품질 낮은 베트남 제품을 광고했다가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다. 미스 베트남 출신의 마이 푸엉 투이는 저품질 체중 감량 제품을 광고했다가 사실이 당국 경찰의 조사에 의해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2016년 미스 베트남에 등극했던 투이는 즉시 개인 페이지에 소비자에게 사과 게시물을 올렸지만 바로 약 15분 후 본인은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시 게시물을 숨겼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투이가 허위 제품 광고에 일손을 빌려줬다는 점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비난은 거세졌다. 이를 보도한 기사도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투이는 개인 페이지에 사과 상태로 표시줄을 다시 게시했다. 실제로 연예인이 원산지 불투명한 제품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사실이 많이 보도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청자를 실망시킨 것은 바로 그들의 태도였다. 미스 팜푸엉은 판매한 제품이 베트남 보건부의 품질 미달로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흐엉은 더러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닌 척하는 게 역겹다며 당신이 좋게 산다면 하늘이 알아서 한다고 반박했다. 팜흐엉의 반박은 온라인상에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대부분 미스 베트남 출신으로 공인의 한 사람으로 팜푸엉이 말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은 무식한 발언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미스키 두엔의 경우 뷰티 세트 디자인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거의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네티즌은 디자인만 보면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100% 베트남 원산지 제품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브랜드는 가짜 포장뿐만 아니라 녹차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정품 화장품과 같은 제품처럼 광고해 이익을 취했다. 사람들은 미스 키두엔이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짜 화장품 브랜드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관중들의 비판에 직면한 미스키 두엔은 개인 페이스북에서 조용히 해당 홍보 이미지를 삭제했다. 반면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한 연예인도 있다. 배우 디에운니는 잘못을 인정하고 품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체중 감량제를 광고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사과한 후 팬페이지에 광고 게시물을 내렸다. 인민예술가로 인정받은 홍반도 원산지 불명 제품을 광고해서 사과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한 연예인들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베트남은 한국 제품, 특히 한국 화장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한국 과일을 많이 소비하고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짝퉁이 어떤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길 바라고 베트남에서도 한국 제품처럼 좋은 화장품과 제품들을 생산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개의 뉴스 가운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재미있게 생각할 만한 뉴스 4개를 선별해서 좀 방송해 드렸습니다. 예, 내일도 데일리 뉴스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